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이따위 실패 정권,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끝장 봅니다. 저희 아들 둘도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만 30살 넘었는데 지금 봐도 애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차라리 최전선에 보냈으면 망정이지. 이게 뭡니까? 왜 책임도 안 지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표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겠습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배 들어가 있고 언론 다 장악해 있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입틀막하고 용산 마당에서 샌드위치인지 계란말인지 해주면 다 동화되고 까칠한 질문 안 하도록 사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편집국장이든 해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1년 동안 정말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았습니까? 임성근이든 김무슨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참회의 눈물, 그 생때 같은 젊은이가 내 자식이다 생각했을 때 한없이 미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 그것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면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가 권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5만 원에서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리자고 좀 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말이 돼요? 좋다. 대받아쳐 주겠습니다. 10억 주세요. 10억 제발 좀 줘보세요. 각 가구당 10년 동안 나눠줘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10억 줘보세요. 그런 계획 세워보세요. 향후 10년 동안 각 가구당 10억 벌 수 있게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보세요. 그런 것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10억 달러 하지 국민을 조롱하십니까? 아니 주가 조작하고 뭐 산부토건 왔다 갔다 하고 젤렌스키 마누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가 뛰고 뭐 좋습니까 세상? 이러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윤석열 정권이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파산시키는 현주소입니다. 경제 파탄시키고 안보 멍들게 하고 민생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떠들면 예산 잘라서 입 막고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졸업생이 뭐라고 하는데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경호원의 그 손 보셨습니까? 그 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 손짓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언어의 금도가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사진에 찍힌 그 모습, 눈을 노리고 있고 그 강력한 손가락 힘으로 그들의 폭압성, 폭력성 참으로 추악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들죠.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이 정권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포악, 무도, 무능 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경호처 직원이 그렇게 손을 내뻗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곧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곽상원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농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경복궁 다 뚫릴 뻔할 정도로 시위를 합니다. 대나무를 들고 죽창으로 우리 의경 전경을 찌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님 아무래도 체류탄 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새벽 1시니 1시간만 버텨라 하십니다. 버텨서 시위대가 찾아들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 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 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그 누구라도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무너지는 가슴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의 농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약속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믿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 전부 6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0년부터 91년 2년 동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김영진 의원과 함께 농수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 2년, 농수산위원회 2년, 그리고 교육위원회 2년을 활동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노동, 농민, 교육을 위해서 저는 이 세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간 것은 한국의 농업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국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농업이 선진농업이 되지 않고는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춤을 들고 모내기를 했습니다. 딸기를 길렀고 딸기 상자를 짊어지고 십리길 시장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제 손으로 감나무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내 친구가 짓고 있는 과수원 감이 떨어질까 지금도 가슴을 졸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자랐던 내 고향 그 농장도 수해로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이고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수산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제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대표들과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한국 농업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결심했습니다. 한국 농업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 질서를 지켜야만이 우리의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개방은 최대한 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없이 제가 장담하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개방되기 전에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방되기 전후에 사전사후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문제 이대로 두고는 어떤 농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자 얼마 깎아주는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생 대책을 세워서 1, 2년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상환기원의 부담 없이 확실하게 농민들이 농촌 부채를 다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회생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수해가 나고 난 뒤에 저는 전국 농촌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은 뜻밖의 피해가 있을 때 보험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농업만은 보험의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험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최종적인 보험자가 되어서 농민들이 풍수해로 인해서 그밖의 뜻밖의 재난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장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공약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낸 말씀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한국의 최고 농정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도 농림부 장관이 힘이 없어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밀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요한 농정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서명하겠습니다. 어떤 장관도 그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제가 직접 서명하겠습니다. 농정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적용되는 농업정책은 이제 여러분들의 대표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협동조합을 잘 살려서 농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한국도 독일처럼 농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